이제 늦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네네. 지금 이제 지난번 어저께인가요? 네. 그 가평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그 음. 오늘이에요, 어제요. 가평에서 유세를 하시면서 아주 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네. 그랬냐면 네. 그 계엄에 대해서 사죄드린다. 앞으로도 절대 안 된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할 것이다라고 오늘이네, 오늘. 네. 오늘 그 가평에서 유세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저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이제 네, 앞으로 오늘이네, 오늘. 네, 앞으로 어? 개업은 앞으로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네. 정말 저거 한동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 빨리 이거 좀 해달라라고 그렇죠. 얼마나 승리하기 위한. 얘기를 했었습니까? 승리하기 위한 조건. 네.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려면 저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미적지근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가면서 미적미적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할 거면 빨리빨리 하지 왜 이거를 이제까지 이러고 왔을까 싶은 아니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말이에요. 저희 답답한 게 네. 지난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 자기 발로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하고 절연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금 그래놓고서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네. 부정선거도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선거 더 이상 그걸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와 절연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선거 때 되니까 목소리로 저 사전투표합니다. 투표해 주세요. 이러고 앉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처음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이 세다, 벽창호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인간적인 뭐 것들 때문에 인간적인 뭐 의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자통당이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전 사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걸 보면서 자기도 처음엔 선거 못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명분들만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조금씩 보수도 집결하고 민주당도 똥볼 차네? 잘하면 되겠네 하면서 하나씩 사과하고 하나씩 하고 이런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글쎄요, 뭐 그 정확한 뭐 그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알 수도 없지만 어떻게 뒷북을 이렇게 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 이재명은 무능해서 위험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맞죠. 지금 하는 거 보면 말 같지 않은 주장 무슨 뭐 120원짜리 원가 무슨 저 노쇼의 경제학 그다음에 무슨 김어준 대법관 법안 그렇죠.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막 던져내니까 막 던져요?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무슨 뭐 거북섬에서 뭐 자기가 성공을 했다느니 무슨 보면은 아니 저거 죄송합니다.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모자라요. 모자라. 아니 이거 뭐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약점이 될 만한 얘기를 저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도 있던데 코스피 5천 찍는다고 자기가.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친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무능해. 맞아요. 전략도 없어요. 네, 맞아요. 아니 물론 이재명하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는 제가 당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니 이게 그 이재명과 제대로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확 만들어내서 걔네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선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니 애초에 윤석열 김건희하고 절연을 하고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할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정 선거에 대해서도 이거 아니다라고 라고 하면서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사전투표 지금 현재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 없앨 수도 없는데 그냥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전투표 다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들어주고 고집 피우고 똥꼬집 피우고 이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차는 지나갑니다. 이런 얘기 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아니 이게 진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저는 만약에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그대로 갔으면 지금 지금 이제 그 경선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은 대선, 네. 아마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 저도 그거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왜냐? 네.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 후보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후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확 공격하면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의 느낌이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입장이 다르니까 단일화 못한다는 뉘앙스잖아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다 인정하고 다 사과할 거 하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준석 지지율도 안 오르고 단일화를 본인이 와서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제 배현주님이 우리가 이런 논평을 2달 동안 했다. 근데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애초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거의 죽었다가 저희 친한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한덕수에게 꽃가마 그 자리 뺏길 뻔한 거 다시 살려드린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3가지 요구를 받아들여서 치고 나갔더라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앵커 얘기하신 대로 아마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명분이 없고 그리고 아마 우리 그 한동훈 후보도 적극적으로 뛰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면 이제 과거는 과거고 이제 우리가 저 이재명 후보를 이겨야 되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 진짜 답답한 게 그 무능한 친윤들, 그 무능하고 공작에만 모든 것을 정면 돌파한다기보다는 이게 뒷골목에서 사람 뒤통수나 치고 음모와 모략이나 자행하고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부나하면서 그 그림자로 살아가려는 그 친윤들, 그런 친윤들 얘기를 듣고 이제 막판에 와서 갑자기 또 막 말을 이제 그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아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답답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친작을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입신양면을 하는 일 외에는 다 무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거 챙기는 거 외에는 다 무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자폭적인 대선은 처음 본다고. 완전 자폭이라고. 그러니까 참 공감됩니다. 저도 정말 답답해서 어쨌든 이제 오늘 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투표율이 되게 지난번에 77.5%인가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75% 정도 됐었고 근데 아마 70에서 75%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렇게 예측되세요?